이번 강의에서는 엘라스틱 서치를 활용해서 CRUD API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 레이어 없이 컨트롤러만 생성해서 CRUD API를 만들 거예요. 자, 컨트롤러를 먼저 일단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클래스로 유저 컨트롤러라고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우리 컨트롤러 스프링 부트를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유저스라고 리퀘스트 매핑을 세팅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유저 다큐멘트 레포지토리, 우리 아까 세팅했던 엘라스틱 서치의 그 스프링 데이터 엘라스틱 서치에서 생성한 레포지토리를 임포트 해줍니다. 여기서 private 유저 다큐멘트 레포지토리, 그리고 유저 다큐멘트 레포지토리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의존성에 대해서 생성자를 만들어줍니다. 생성자를 포함시켜서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create 유저에 대한 API를 만들기 위해서 포스트 매핑, 포스트의 API 메서드로 HTTP 메서드로 요청을 보냈을 때 실행을 시킬 메서드를 만들어줍니다. public user document create user 이런 식으로 껍데기 메서드의 껍데기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안에 로직 쭉 채울 거예요. 쭉 채우기 전에 이 사용자를 생성하는 리퀘스트가 들어오는 DTO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객체를 만들기 위해 user create request DTO라는 파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값들을 받을 거냐면 id 값 받을 거고요. 그리고 name 여기 오타가 났네요. name이라는 필드 받을 거고요. 그리고 age라는 거 받을 거고, 그 다음에 is active라는 필드 값 받을 겁니다. 그리고 getter에 있는 메서드를 쭉 다 만들어 줄게요. 자, get id, get name 다 쭉 만들어졌죠. 일관성을 위해서 get is active라고 메서드명만 잠깐 수정해 줄게요. 이렇게 DTO를 만든 다음에 다시 컨트롤로 돌아갈게요. 컨트롤로 돌아가서 우리 request body 자, 이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는 데이터 값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고 우리 아까 방금 만들었던 request DTO에 대해서 선언을 해줍니다. request DTO 자, 여기 request DTO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부 로직 짤 거예요. 유저 다큐먼트에서 유저라는 값을 쓸 건데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유저 다큐먼트라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request dto get id 그리고 request dto get name 그리고 request dto get age 그리고 request dto get is active 이렇게 값을 넣어줍니다. 왜 이렇게 값을 넣었냐면 유저 다큐먼트라는 이런 엔티티 객체를 만들 거예요.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 뒀죠. id랑 name이랑 age랑 is active라는 값을 가진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값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request dto에서 들어오는 값을 이렇게 생성자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유저 다큐먼트라는 객체가 만들어질 텐데 이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유저 다큐먼트 레포지토리 save 해서 이 다큐먼트에 대한 객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JPA랑 거의 메서드 명도 그렇고 작동하는 방식이 엄청 비슷하죠. 여기에 있는 값을 바탕으로 유저 다큐먼트, 유저스라는 인덱스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로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고 들어가냐면 이 레포지토리가 여기에는 다큐먼트의 정보를 봤더니 유저스라는 인덱스를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작성하시면 우리가 입력한 값을 유저 다큐먼트라는 하나의 그런 정형화된 이 다큐먼트로 만들어서 그 값을 엘라스틱 서치에 저장하게끔 로직을 짠 겁니다. 이게 컨트롤러에 대한 로직이고요. 우리 그러면은 유저를 생성하는 API를 다 만든 거예요. 포스트맨으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 코드를 짰기 때문에 요거 다시 재시작 한번 해주고요. 재시작해서 포스트맨 켜줄게요. 우리 경로를 여기 보시면은 users라는 경로의 post http 메서드로 요청을 보냈습니다. 자, 이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는 여기에 새로 일단 플러스 눌러서 만들게요. 포스트 메서드의 localhost 8080 포트에서 users라는 경로 여기 users라는 경로의 포스트 메서드죠. 여기 포스트 메서드로 요청을 보내면 된다고 했는데 자, body에서 여기에 body로 누르시고 여기에 row 있습니다. row 클릭하신 다음에 JSON 형식이 클릭됐죠. 거기서 우리 값을 입력해 줄 겁니다. 어떤 값을 받게끔 만들었냐면 request DTO 들어가 보시면
id랑 name이랑 age랑 is active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저 값을 넣을 겁니다. 자, 여기서 id로는 1을 넣을게요. 그리고 name으로 재성 이 값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age로는 20 넣어주고요. is active로는 true라는 값을 넣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 채로 send를 눌러볼게요. send를 누르면 뭔가 잘 응답한 것 같아요. 200으로 왔으니까 잘 저장을 한 것 같죠? 정말 잘 저장을 했는지 확인하기 전에 값을 하나 더 넣어볼게요. id를 2로 바꿔주시고 이번에는 JS 코드라는 이름으로 값을 바꿔주시고 25 그리고 false 이렇게 해서 API로 요청을 보내보겠습니다. 자, send 누릅니다. 이렇게 값이 또 성공적으로 잘 들어간 것 같아요. 확실하게 확인해 봅시다. 우리 엘라스티서치에 잘 저장이 됐다면 키바나에서 우리 데이터 불러오는 명령어 users slash underbar search 기억나시나요? users의 인덱스에 있는 모든 다큐먼트를 조회해오는 명령어입니다. 요거에서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켰더니 우리가 방금 넣었던 재성 그리고 우리 JS 코드라는 데이터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엘라스틱서치랑 연결이 돼서 데이터가 잘 들어갔죠? 그럼 지금까지 뭘 만든 거냐? 우리는 사용자를 생성하는 API를 만든 겁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는 사용자 생성하는 API를 만들었으니까 사용자를 조회하는 API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컨트롤러 다시 가셔서 여기에서 새로운 API 만들어 줄게요. 이번에는 getMapping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getMapping으로 자, 페이지네이션을 적용시켜서 만들어 볼게요. user document라는 걸로 페이지의 형태로 응답을 할 건데 자, find users라고 메서드명을 지어줄게요. 자, 이것도 임포트 해주겠습니다. 페이지에 임포트 해주고 그러고 리턴을 하는데 자, user document repository로부터 불러오면 됩니다. find all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거기서 page request.of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페이지 넘버고 한 페이지당 몇 개의 데이터를 가져올지를 정하는 거예요. JPA 써보신 분들은 정말 비슷하게 작성을 하는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작성을 하면은 데이터가 잘 불러와질 거예요. 자, 테스트 나중에 한 번에 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만들게요. 이번에는 이거는 전체 데이터, 특정 users라는 인덱스에 있는 모든 다큐먼트를 조회해오는 방식이라면은 특정 id를 기준으로 다큐먼트를 조회해오는 API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REST API 형식에 맞게 이렇게 API 주소를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public user document 그리고 find user by ID 이름을 이렇게 지어줄게요. 그리고 path variable 여기 있는 값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해주고 string ID 값을 스트링으로 받을 거라서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user document repository find by ID 해서 쓰시면 되는데 자, 이 find by id에서 값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옵셔널로 나와요. 옵셔널이라는 이제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만약에 값이 없다면 runtime exception을 터뜨리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어떤 걸 만든 거냐? 특정 id를 가지고 그 id에 해당하는 특정 유저에 대한 데이터만 조회해오는 거를 뜻하는 로직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시고 다시 서버를 재시작 실행시켜 줄게요. 재시작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스트맨으로 테스트 해볼 겁니다. 포스트맨으로 돌아가셔서 자, 이번에는 localhost 8080의 users에서 getMapping으로 우리가 API 만들었습니다. 샌드 눌러볼게요. 그냥 getMapping 하시면은 users 인덱스에 해당하는 모든 다큐먼트가 조회될 거예요. 근데 페이지네이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뭐 10개보다 데이터가 많더라도 10개까지만 조회해 올 겁니다. 조회해 볼게요. 샌드 눌렀더니 여기에 자 볼게요. 컨텐트에 우리가 저장했던 엘라스틱서치를 저장했던 데이터들이 쭉 다 잘 불러와졌죠. 그리고 페이지네이션에 대한 정보도 불러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 그 다음으로 API 테스트 해보는 거 특정 ID에 대한 유저 정보 조회해 봅시다. 우리 1번이라는 ID 값을 가진 데이터가 있어요. 자, 이걸로 샌드 눌러보겠습니다. 눌렀더니 그 해당하는 유저에 대한 정보만 불러왔고요. 우리 2번에 대한 ID 값도 있으니까 이걸로 샌드 해보시면 2번에 대한 ID 값도 잘 불러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지금까지 뭘 만든 거냐? 유저를 생성하는 API 만들었고요. 유저를 조회하는 API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유저를 정보 수정하는 API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유저를 정보 수정하는 API를 만들기 위해서 DTO를 하나 또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서 클래스를 만들어 줄 건데 user update request DTO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번에는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받을 거냐면 이름에 대한 정보를 받고요. 그리고
나이에 대한 정보를 받고요. 그 다음에 is active에 대한 정보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getter에 대한 메서드를 다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메서드명 통일시켜 주기 위해서 get is active 이렇게 통일시켜 주겠습니다. 그러고 컨트롤러로 갑니다. 컨트롤러로 가서 우리 정보를 수정하는 API이기 때문에 HTTP 메서드로는 put mapping, put 메서드를 써줄 거예요. 그리고 특정 ID, 특정 유저에 대해서만 수정하기 위해서 ID 값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줄게요. 업데이트 유저라고 메서드명 지어주고 그리고 패스 베리어블 여기 이 패스로 값을 받는 거를 쓰기 위해서 string id 그리고 리퀘스트 바디로 받을 값들도 써줄 겁니다. 우리 아까 선언했던 유저 업데이트 리퀘스트 있죠? 유저 업데이트 리퀘스트 DTO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리퀘스트 DTO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로직 세부적으로 쭉 적어 줄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적어 줄 거냐면 유저 다큐먼트에서 기존에 있는 유저 데이터 기존에 있는 유저 다큐먼트를 먼저 불러올 겁니다. 유저 다큐먼트 레포지토리 점 find by id 해서 불러오는 거 있죠. 근데 여기 옵셔널이라 해서 all else through 이걸로 이제 처리해 줄 겁니다. new 여기 있는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해올게요.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id 값을 기준으로 찾아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사용자를 먼저 불러와 주고요. 그런 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수정해 줄 겁니다. 자, setter의 함수를 활용해서 request dto에서 받은 그러니까 새로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이 값들이 여기에 담겨 있죠. user update request dto 거기에 있는 값을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existing user set name 새로운 request dto에서 받은 이름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것도 유저의 set is active 저 값도 바꿔줍니다. request dto 그리고 get is active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저 바뀌어 있는 값을 그대로 엘라스티서치에 동기화시키기 위해서 유저 다큐멘트 레포지토리 점 save 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 다큐멘트 지금 업데이트 된 그런 상태 값을 가진 객체죠. 그 값으로 동기화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까지 작성을 하면은 로직 작성은 끝이에요.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작성까지 해두시고 서버 재시작 할 겁니다. 재시작 하시고 포스트맨으로 테스트 해볼게요. 포스트맨으로 이번에는 로컬호스트 8080의 유저스의 1번 유저를 업데이트 해봅시다. 우리 1번 유저를 처음에 조회부터 해볼게요. 조회 보면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put으로 해서 데이터 수정할 겁니다. 유저 정보 수정할 거예요.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바디 값으로 row의 제이슨으로 나이를 99살로 수정하고 이름을 구별하기 좋게 그냥 이름을 수정했다라는 의미에서 수정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is active 값도 기존에 true로 돼 있으니까 false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send 눌러보겠습니다. 자, send 누르고 그러고 잘 수정이 된 것처럼 응답값이 날라왔지만 혹시 모르니 우리 get 메서드로 다시 한번 사용자 정보를 조회해 봅시다. 자, send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우리가 수정된 값으로 잘 조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용자 정보 수정을 한 API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사용자 삭제 API, 마지막으로 사용자 삭제 API 만들 겁니다. 자, 컨트롤러에서 자, 딜리트 매핑 써주시고 그 다음에 id 값을 패스 베리어블로 받을 겁니다. 자, 응답 따로 하지 않고 보이드로 응답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패스 베리어블을 활용해서 id 값을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유저 다큐먼트에서 기존에 우리가 유저 id를 가지고 유저에 대한 정보를 불러올 겁니다. 유저 다큐먼트 레포지토리에서 find by id로 우리 id 값을 불러오고 저게 옵셔널이라고 했으니까 all else through를 통해서 만약에 값이 없을 경우 이런 에러를 터뜨릴 수 있게 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사용자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저 사용자가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삭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유저 다큐멘트 레포지토리 점 딜리트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저 이 객체 있죠. 우리가 조회한 객체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로직 완성은 끝이에요. 자, 이게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다시 재시작 누르시고 포스트맨으로 테스트 해볼게요. 이번에는 localhost 8080의 users에서 특정 id 값을 넣어서 delete 메서드로 삭제하는 거죠. 자, 삭제가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send 누를게요.
샌드를 눌렀더니 정상적으로 잘 삭제가 된 것 같아요.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get 해서 get 요청으로 데이터를 조회해 보시면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입니다고 에러가 뜨죠. 정상적으로 잘 삭제가 잘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스프링 부트의 엘라스틱 서치, 정확히는 스프링 데이터 엘라스틱 서치를 연동시켜서 간단한 CRUD API를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실제 현업에서는 엘라스틱 서치만 단독으로 쓰지 않고 주로 MySQL과 같은 RDB와 엘라스틱 서치를 같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번 실습에서는 이 엘라스틱 서치만 활용해서 API를 만들므로써 스프링 부트에서 엘라스틱 서치를 이렇게 활용하고 연동할 수 있구나를 빠르게 경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엘라스틱 서치의 핵심 기능인 검색 기능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파고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 현업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RDB와 엘라스틱 서치를 같이 활용해서 API를 만드는 것도 알려드릴 거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기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